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버였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저로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너무나 행복했던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오늘 오전에 국립극단에 가서 관객 참여 낭독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고 왔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극단에서 이거를 공지한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4월 4일 개막 예정인 창작극 청개의 파랑이 본 공연 전 일거양득으로 관객과 만납니다. 관객의 목소리로 희곡을 직접 읽어보는 소중한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독회 일거양득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저 당연히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죠. 이 청개의 파랑이라는 작품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추천도 많이 받고. 근데 좀 부끄럽게도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다녀와서 정말 꼭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이 저한테 너무 좋은 책이라 느껴지는 그런 예감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마냥 호감인 책이었는데 이 책으로 연극을 만든다는 소식도 보았고 당연히 예매 시도했죠. 그리고 이걸로 또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낭독회라고 하니까 너무 특별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대본이 당연히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공연 시작이 4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공연에 올릴지 이런 연출에 대한 부분, 대본에 대한 부분 어느 것도 되게 알려지지 않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관객이 가장 먼저 그 대본을 보고 물론 그 연기자분들은 배우님들은 이미 보셨지만 네, 그 관계자들 외에는 처음으로 관객으로서 이 낭독회에 참여함으로써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위트 앤 시니컬이라는 시집 전문 서점에서 그 소설의 한 부분을 낭독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은 있었어요. 김금희 작가님의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부분을 김금희 작가님과 나란하게 앉아서 이렇게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이제 저 말고도 몇몇의 참여자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때도 감사하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무대에 나가서 작가님과 함께 그 작품을 직접 읽는 체험이 저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이게 정말 그곳에 온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저도 마음을 다해 그 책을 읽는 그 순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진하게 이어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낭독회도 꼭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경쟁이 너무 치열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작품이 티켓 오픈 하루 만에 22회차 전석이 매진됐어요. 티켓 구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저도 실패했거든요. 정말. 근데 어떻게든 취소표 구해서 꼭 공연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공연을 못 보더라도 이 낭독회라도 가면 너무 좋겠다 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그래서 오늘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아침 10시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 무려 400명이나 신청을 했대요. 와,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멤버에 제가 선정이 돼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미음자로 둘러 앉아가지고 맡은 배역은 추첨을 통해서 했거든요. 맡은 배역을 읽고 연출가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연출가님께서 지문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 작품이 연극에서 120분 동안 인터미션 없이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동일하게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작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그 작품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읽고 그렇게 2시간을 보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오신 분들이 다 아마도 일반인 분이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기 전공자는 제외라고, 예, 그 신청 대상에 딱 있었었어요. 일반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건데도 너무나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읽는 딕션이라든지 너무 다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비유하면 너무나 좀 그렇지만 그 TV에서 봤던 배우분들이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리딩하는 그 모습이 저희한테도 약간은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너무 귀한 경험이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쫙 한 번에 같이 읽으니까 굉장히 몰입해서 그 작품에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책을 읽진 않았지만 이 연극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제 그 장면이 상상이 되면서 더 기대가 돼요. 정말 혹시 청개의 파랑 연극에 관심 가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경쟁자가 되긴 하겠지만 취소표 풀리는 거 밤 12시 넘으면 취소표가 풀린대요. 그거 잘 봐가지고 우리 꼭 다 보러 가기로 해요. 네, 이 청개의 파랑 작품에 대한 거 잠깐 읽어드리면 청개의 파랑은 국립극단에서 하는 작품이고요. 원작은 청개의 파랑이라는 그 원작 소설이 있어요. 천선란 작가님의 소설.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했고 많은 상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연극은 각색을 김도영 작가님께서, 그리고 오늘 낭독회에 함께 해주신 연출은 장한세 연출님이시거든요. 장한세 연출님 너무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막 이렇게 적으면서, 제가 무슨 뭐 기자도 아닌데 막 다 적고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주옥 같아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마치 뭔가 기자간담회 온 사람 마냥. 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설명에서 연극으로 재탄생한 베스트셀러. 우린 다 천천히 달리는 연습이 필요해. 이렇게 쓰여 있고요. 7개월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SF 연극. 과학기술의 옷을 입고 무대로 걸어 나오다. 1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SF 소설 청개의 파랑이 과학기술과 존재의 공존을 고민해온 연출 장한세와 만났다. 창작공감 연출을 통한 개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무대에 오를 국립극단 최초의 로봇 배우. 여기에 촘촘하고 다정한 언어로 원작의 온기를 고스란히 불어넣을 작가 김도영의 각색까지. 다가오는 4월 무대에 오를 SF 연극 청개의 파랑은 종을 넘어선 연대와 위로를 그려내며 관객들의 마음속에 잔잔하고 따뜻한 파랑을 선사한다. 네, 이렇게 작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원작이 워낙 엄청 인기 있고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연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쓰이고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작의 무게감, 부담감. 그런데 이제 활자로 볼 수 있는 것과 그 무대에서 공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읽고 보는 그 방식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책을 어떻게 읽고 연극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감각하게 하고 싶었대요. 이 작품이 로봇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사람도 나오거든요. 이 서로 다른 종이 다른 그들이 이렇게 되게 따뜻한 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연출님 말씀이세요.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것들이 만연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역설적으로 서로 다른 종들이 더 연대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들을 책의 내용은 굉장히 책이 두껍거든요. 그거를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리고 제한된 그 무대 장치 안에서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작품에서 느끼고 감각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청개의 파랑이란 작품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오는 책 소개를 살짝 읽어드리고 싶어요. 책 소개를 보면 우리 SF를 물들일 가장 따뜻한 색 파랑. SF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예견하는 장르라면 청개의 파랑은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희미해지는 존재들을 올곧게 응시하는 소설이다. 발달한 기술이 배제하고 지나쳐버린 이들, 엉망진창인 자본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 부서지고 상처 입은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이들을 천설나는 다정함과 우아함으로 엮은 문장의 그물로 가볍게 건져 올린다. 그의 소설은 희미해진 이들에게 선명한 색을 덧입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락사당할 위기에 처한 경주마 투데이. 하반신이 부서진 채로 폐기를 앞둔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소녀 은혜. 아득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는 연재. 동반자를 잃고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끝없는 애도를 반복하는 보경. 청개의 파랑은 이렇듯 상처 입고 약한 이들의 서사를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따뜻한 파랑처럼 아우른다. 이 소설은 천선란 작가가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놓은 한 줄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있는 힘껏 고개를 돌려 흐릿한 풀잎을 바라보는 천선란의 시선은 울고지며 개미 한 마리조차 밟지 않기 위해 느린 걸음을 연습하는 작가의 태도는 믿음직스럽다. 그렇기에 우리는 천선란의 시선과 발걸음에 맞추어 청개의 파랑을 읽는 동안 부서지고 다친 작은 존재들의 끈질긴 연대 너머로만 엿볼 수 있는 촘촘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네,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이야기. 희미한 존재들 때문에 선명한 비비드한 컬러 파랑을 이야기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소외됨 속에서 빛나고 밝고 따뜻한 색 파랑이라는 그 비유로 이 작품을 굉장히 SF 소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나 싶게 쓰신 것 같아서 점점 더 이 소설과 이 연극 모든 것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도 딱 한 줄에서 이 소설이 작가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제가 또 천천히 걷기에 있어서는 아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천천히 걷는 거.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도 경주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경주마는 가장 빨리 달려야 의미가 있잖아요. 1등을 해야 이제 배팅한 사람들이 이기고 그 말이 도태되거나 은퇴라고 좋게 말하면 은퇴인데 이제 그렇게 뒷방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건재할 수가 있는데 가장 천천히 달리는
시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로봇 콜리의 시점에서 그 전지적 로봇 시점에서 이 연극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로봇이 배우처럼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로봇의 역할을 하는 또 인간 배우가 올라가서 작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콜리는 말이 로봇이지 제가 봤을 때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MBTI로 보면은 대문자 F일 것 같은, 뭐 하늘을 보려고 말에서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식을 지배하는 존재, 이 극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이 콜리기 때문에 이 무대 위에서 이 세계를 잘 펼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성장 소설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따뜻함과, 그리고 요즘 AI 시대잖아요. 챗 GPT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AI로 뭐 글도 써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이미지, 뭐 어떤 사람, 인물, 영상 너무나 훌륭하게 만들어줘서 무엇이 대체되지 않을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따뜻한 미래소설, SF소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게 쉽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완전함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일수록 어딘가에선 더 외롭고 고립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주는 작품 같아서 네, 되게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오늘 연출님에게 제가 이렇게 사인도 받았거든요. 너무 연출님에게 오늘 완전 반해버려가지고, 앞으로 제가 인스타에도 선언을 했지만 장한세 연출님의 오늘부터 나는 열혈 팬이다. 연출님 작품 있으면 다 찾아가 볼 생각인데요. 연출님께 사인 받으면서 너무 작품에 대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또 진솔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잘해주시길래 한마디 메시지 써주셨으면 했는데, 되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임지원님께 공존을 위해 경계를 넘은 따뜻한 연대를 향해서 1000개의 파랑과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6일.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이 작품을 낭독하면서도 사실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참은 부분이 2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오늘 그 중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주연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멀티맨처럼 5명의 인물을 이렇게 그 단역이지만 다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제 역할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제가 막 글썽해가지고 목이 메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꽉 참았는데 너무 따뜻하고 뭉클하고 또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일의 기쁨과 슬픔 작품 있잖아요. 그 책도 단편소설집으로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작품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으로 했을 때 이제 제가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게
책을 읽고 나서 연극을 봤는데 정말 또 다른 매력과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지만 책을 읽을 때는 사실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연극 작품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아마 그때 일하면서 좀 힘들었나 봐요. 그게 이제 직장인들의 애환을 닮은 이야기인데 뭔가 회사에서 울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코가 시큰한 부분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작품도 생각나면서 이 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이런 작품들은 일단 저는 일단 그냥 너무 좋다. 이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아직까지 실패한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갔다 와가지고 이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찍습니다. 네. 청계의 파랑 연극, 4월에 이루어질 연극, 장한세 연출님의 작품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국립극단 이런 너무 좋은 프로그램 기획해 주셔서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칠게요. 안녕.